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가 좀 그동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네, 먼저 미증시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의 조정 성격을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우선 유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에너지 문제,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단 말은 앞전부터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달러화가 앞전에 고가 라인 때 한번 다시금 갔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P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도 이제 S&P 지수를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중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다라고 시장에서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온다 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또 경계감이 확대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의 이격이 과다했던 부분도 있었고, 모멘텀이 현재는 없다는 부분에서 매물소와 순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S&P가 한 17.4% 정도 올라가고요. 그러고 나서 조정폭이 한 4%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8월 달에 상승분만 딱 반납했다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증시가 상승한 만큼 못 갔지만, 이제 국내 증시는 상승폭이 작았던 만큼 역시 조정폭 역시도 8월 달에 상승분 정도를 반납한 수준이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잭슨홀 미팅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우려감이 뭐 안 좋게 나온다 해봐야 뭐 현재 시장에서는 75bp 인상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이 부분은 예전부터도 이제 50bp 아니면 75bp 인상이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유럽에서의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달 말부터 한 3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은 뭐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 기간 조정만 마무리하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정도가 나타났지, 우리가 보통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하면은 상승 자체도 2, 3% 급등이 나오고, 우리 앞전에 올해 상반기 많이 겪어봤지만 네. 하락할 때 뭐 4%, 5%도 빠지고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지금은 그런 변동성 아니고 많이 빠진다 했을 때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변동성이 그나마 좀 있다 정도 돼서 많이 빠질 때 2% 정도 빠진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변동성 아닌데, 실제 변동성 지수도 이제 앞전에 설명해 드릴 때 9개월간의 상가 패턴의 하단 자리를 이탈했다 되면은 9개월 동안 이어져 왔었던 변동성은 이제 한 차례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부분이 20선이라는 수치대에 왔다 갔다 한다 된 구조에서 증시 자체가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가 될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되돌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그 수준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 22선까지 내려왔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긴 하지만 변동성 커지기보다는 되돌림 마무리하고 재차 약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국내 증시는 지금 자리가 좀 어떤가요?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S&P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나스닥은 대부분이 성장주가 많이 포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 코스피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S&P를 주로 설명해 드렸는데, 국내 종합주가 지수도 보게 되면은 국내는 이제 상승폭 자체가 작았죠. 그만큼 조정폭도 더 크게 나타날 필요가 없다고 드는데, 그렇게 볼 경우 이제 8월 달에 S&P가 상승분을 반납했듯이 국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8월 달 상승분가 7월 말 기준으로 할 때는 한 0.17%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의 보합권 정도 수준 이렇게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뭐 앞으로도 2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파란색 박스를 만들어 놓은 데는 하락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반등, 상승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딱 상반기까지는 하락 박스가 굉장히 크게 연결이 되었었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상승 박스가 훨씬 더 길게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가 하락 일수보다는 상승 일수가 훨씬 더 많은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자체가 4주 동안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까지 2주차 조정이 들어온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조정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쌍바닥형의 2차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반등을 할 때 반등의 중심이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 국내 증시를 매수하는 이 스탠스가 이어진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관점은 바뀐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보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비관점 본 것이 전혀 없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는 지수도 지수인데 지수보다 업종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성격이란 부분이 있는데 앞전까지는 시장 자체가 전체가 다 무너진 시장이었죠. 대부분이 10종목에서 9개 이상이 무너졌던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빠르게 전체의 낙폭과대 순환이 좀 나타났다가 1차 상승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수는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종목별로 너무나 빠른 순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고가를 현재 최근 들어서 만들고 나서 조정폭을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한 3.4%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큰 조정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지만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락이 센 쪽에 있고 반등이 나온 쪽이 있으나 이제 업종으로 볼 때는 이제 조선 기계업종이 확연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인다 정도가 된다. 중간에 초록 라인이 이 코스피 지수가 빠진 만큼 지금 표시를 해두신 네, 딱 거잖아요. 기준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락이 센 쪽이 사실 서비스와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장 쪽에서는 서비스, 인터넷 게임 쪽,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쪽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지금 성장 쪽인 제약하고 서비스 쪽에서 하락이 굉장히 컸다가 되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약간 바뀐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핫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던 쪽이기도 하고 이제 뭐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통 방산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방산은 어느 정도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꾸준히 이제 발주를 해주고 그 부분을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수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실제 수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타이틀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는 이런 쪽도 사실 예전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5년 전 이때는 성장주로서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가 굉장히 또 세태기를 오랫동안 겪었었죠. 근데 이런 쪽이 이제는 원자력 수소까지 하면서 에너지 섹터 전체가 다 성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를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진다 했을 때는 어차피 인구 고령화니까 이쪽은 결국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기대치로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쪽은 실적이 받쳐준 상태에서 수주라는 부분을 받으면서 이게 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성장의 트렌드가 약간 무게추가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더 확대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시장이 그래도 지난 주까지 좀 어느 정도 반등할 때 외국인이 이끌어줬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또 환율도 약간 좀 신경이 쓰이고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더 오를까요? 그러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앞전에 109.15 정도가 고가였었고 이 부분이 이제 그저께 미 장중에는 109.15를 한 번 더 만들긴 했습니다. 현재 이제 108.3 정도로 조금 내려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강세를 띠려면 유럽에 더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유럽도 악재는 워낙 많이 받아놓다 보니까 더 나올 게 사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환율은 정점이 나온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많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겁을 많이 내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상반기 국내 증시가 무너질 때 보게 되면 달러가 강세 띄고 환율 올라가고 외인들 매도세 계속해서 출해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반대로 수출주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라는 부분을 1분기와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금 뭐 들어온 쪽은 어떻게 보면은 수출주 중심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수혜를 보는 쪽이 또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강세 띄는 산업재 쪽 이쪽에서 굉장히 또 많이 수혜를 보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간다 해서 외인들이 팔았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준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 자금이 단순하게 환차익, 환차손만 보려고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 성향으로 들어온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수급도 그러죠. 수급도 이제 외인들이 7월 6일 이후로 현재 5조 4천억까지 들어온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간 것이 지금 보게 되면은 7월 달 이제 지수가 저점 만들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 환율은 현재 3.5% 정도 올랐는데, 보통은 이제 3.5% 정도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외인들 매도가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은 매수로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시장 자체가 지금 환율은 뭐 어느 정도 정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태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온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격 조정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얼마큼 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잭슨홀 미팅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부분, 여기서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냐, 강화를 할 거냐, 여기에 따른 힌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전력난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 그저께 발표했었던 유럽의 경제 지표를 볼 때는 또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하게 들어왔다 정도? 근데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데, 기관이 매수를 꾸준히 한 쪽이 현재 뭐 에너지 쪽, 그러니까 뭐 수소라든지 태양과 풍력 이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 그다음에 방산과 조선 이런 쪽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차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강세를 띌 때는 시총 상위가 좀 약하고요. 이쪽이 이제 차익실이 한번 떨어진다 했을 때는 시총 상위가 강세 때는 약간은 시속 게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쪽은 여전히 모빌리티,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이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의 무게추가 이동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장만 바라보던 시장에서 이제는 수주라는 부분을 같이 확인하면서 들어오는 성장 쪽이 무게가 많이 실린다는 부분, 그래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이제 1차 낙폭과대 순환 장세가 한번 끝났고, 이제 눌림,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서서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드는데, 이때는 차별화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재훈 운용역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입니다. 온라인에서요, 이 강재훈 운용역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펼칩니다. 제한된 불확실성 해소와 2차 반등 국면이라는 주제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